안녕하세요. 꿈과 사랑을 배달하는 닭꿈스쿨 서포터즈 둥그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닭꿈스쿨에서 수익형 경매하고 소규모 신축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조장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가에 좀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역 인근에 있는 어떤 주거용 건물이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거용이 똑같은 건물이라고 쳤을 때 50만 원에 내놨을 때 안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가격을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낮추게 되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경매를 좀 접해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인천의 간석동이라는 동네를 가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인천의 간석동이라는 동네가 수도권에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빌라 물건들이 나오는 동네예요. 굉장히 좀 일부가 간석동 중에서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간석동 중에서 일부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채당 건물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액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반지하에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반지하 있잖아요. 그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밖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동네 가게 되면은 반지하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쉬도 하고 뭐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조차도 월세 금액이 25만 원, 30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면은 반드시 들어올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기 두메산골에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영업 행위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는 공짜로 쓰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상가는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라고 하더라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다르게 반드시 될 놈만 해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상가는. 그런데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얘는 평생 아들, 딸이 부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위치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딱 눈에 보면 아 여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아시죠? 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는 되겠다, 이런 위치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는 데만 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집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봐라 차라리. 걔네들 골치 아픈 거 되지도 않는 거 물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뭐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고민을 하느니 안 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아예 하지 말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를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될 놈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얘가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애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보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을 갖고 있을 때하고 상가를 갖고 있을 때하고 월세 받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주거용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뭐 원룸에 월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 월급을 받던 어떤 수입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월세가 상정이 돼요. 일단 월급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50만 원을 받았다. 월세가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 떼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내고 또 뭐 전기료 내고 관리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상가를 운영하는 그 임차인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제일 먼저 떼는 게 월세일까요? 아니죠. 인건비예요. 인건비부터 먼저 떼야 돼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당해.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원재료. 재료값. 뭔가 식용유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해야 다음 달에 또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인건비고, 두 번째가 원재료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 전기료, 뭐, 도시가스. 예를 들어 짜장면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만 200만 원, 300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내가 안 내게 되면 다음 달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내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 책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월세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영업이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영업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임차를 들어온 사람은 여기가 영업이 안 되면
2년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면 돼요. 근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얘를 뭐 들어가지고 포클레인 불러가지고 들어가지고 저쪽에다 옮겨놓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차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권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 잘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100배에서 58,000%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놈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어중간한 놈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주의사항 혹은 뭐 팁 같은 거 간단하게 있을까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 아파트 투자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사서 얘가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동산 투자입니까? 얘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거든요. 얘는 부동산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분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토지도 있을 것이고 창고, 근린생활시설, 뭐 상가, 다가구 주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전부 다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 투자라는 거는 내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 1억이야. 그런데 얘의 가치는 1억인 거거든요. 근데 얘를 7천만 원에 매입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는 매입을 하는 거고, 1억짜리인데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1억인데 1억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으면 얘는 사지 않는 것. 이게 주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가치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제외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투자의 본질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너무 어렵나?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2004년부터 이렇게 경매 시장에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수익형 경매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제 수익형 경매도 다꿈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소규모 신축도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건축 베이스거든요. 건축 베이스인데 처음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건설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신없이 막 신입사원 생활을 하다가 한 대리 정도 돼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봤던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장, 건설 현장이 800억짜리 현장이었는데 토지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는 비용이 800억짜리였는데 이게 공사 끝날 때쯤 돼서 1,400억에 매각이 되더라고요. 그 건축주들의 자금은 800억이 아니죠. 그 건축주들의 자금은 한 80억 정도 됐었는데 800억짜리를 만들어서 1,400억에 팔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를 0 2개를 빼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800억은 내가 돈이 안 되지만 8억이면은 보통 신축 사업을 할 때 30% 정도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83, 24 하면은 2억 4천만 원. 한 3억 정도, 4억 정도의 돈을 만들면 내가 저걸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0 2개를 빼고 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갖고 있는 돈이 3, 4억이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3, 4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2004년도 30대 초반에 제가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갖고 있던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지. 500만 원도 200만 원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뭐 해서 이제 5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 그렇죠. 소액 투자. 네네.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서 한 7, 8년 정도 지나서 한 4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신축, 다가구 신축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이 경매다 보니까 아파트 경매는 거의 안 하고 수익형 경매로 해서 이제 계속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30대 초반 딱 이제 대표님이 경매를 처음 시작한 그 나이와 저는 지금 되게 비슷한 나이대인데 저도 15년 뒤면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동굴레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막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경매책이라고 해봐야 민사집행법 해설 해서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이게 민사집행을 어떻게 강제집행을 집어넣고 이런 법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고 명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책들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배제를 시키면서 나간다 그러면 15년이 아니고 10년 안짝에 건물 한 3개 정도는 이 말씀 듣고 네. 경매에 대해서 네. 욕구가 샘솟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실 네.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대표님, 네. 그 수익형 경매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네. 좀 다소 좀 생소하고 일반 경매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일반 경매와 수익형 경매의 좀 기본적인 좀 차이점 같은 거를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시작을 하거든요. 아파트를 시작을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경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복병이 누구냐면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를 뭐 4억 9,900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5억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4억 9,900만 원에 사게 되면은 5억 1,000만 원이 투자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를 다만 100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은 어차피 복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매되고 있는 금액보다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무조건 이익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이 항상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10번을 입찰을 해도 한 번도 안 되더라. 를 제가 한 15년 전쯤에, 20년 전쯤에 그거를 제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 5년 요때쯤에 그거를 느꼈어요. 물론 2005년, 6년 이때쯤에는 그래도 한 2억짜리 아파트를 한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정말 간단한 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가 경매를 또 하게 되고 지분, 법정지상권 여러 가지들 하게 됐는데 결국에 제가 지금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파트하고 빌라로는 경매로 수익을 얻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나는 맨날 낙찰이 안 되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나 빌라로만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어렵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